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여행 이후로 또 한 번 제가 일본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주로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를 생각하시죠? 저 또한 그런데 이번에는 나고야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답니다. 나고야라는 도시는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한 일본 3대 도시 중 하나인 곳인데요. 이 나고야에서 시작해서 당일치기로 오사카와 교토를 신칸센을 타고 다녀오는 2박 3일 일정이었답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 꽤나 힘들고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세 번째 혼자 여행지, 일본 나고야 여행을 같이 즐겨보실까요? 저는 출국 3시간 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역시 공항에 들어오니 엄청난 설렘과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빠르게 제주항공 체크인과 환전, 와이파이 픽업을 마치고 탑승장으로 향했답니다. 확실히 작년 6월에 싱가포르 여행 때와는 다르게 공항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해외여행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만 벗는다면 완벽하겠죠? 인천에서 나고야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더 글로리를 보려고 미리 넷플릭스로 오프라인 저장을 해왔답니다. 그래도 전에 비행과는 다르게 짧은 비행이었어서 그런지 부담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는 3시간 정도 넘어가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탑승구로 들어가 비행기에 탑승할 텐데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더운 여름에서 겨울이 되기까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여행을 간절히 바랬는지 몰라요. 이날따라 날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또 한 날씨 요정 하거든요. 이번 여행 3일 내내 겨울인데도 많이 춥지 않고 따뜻하면서 화창한 날씨였답니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여행을 했어요. 탑승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던킨에서 파는 핫도그를 급하게 사왔어요. 냉동된 걸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길래 하나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제 인천을 떠나 나고야로 향합니다. 이륙하는 이 순간이 여행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저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니 어느새 제가 구름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날씨가 굳은 날도 좋은 날도 항상 하늘 위는 너무 맑아서 좋은 것 같아요. 구름 구경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다 보니 금세 2시간이 훌쩍 지나 착륙 시간이 되었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일본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분다더니 정말 거세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입국 심사는 비지트 재팬 웹사이트에서 미리 백신 접종 정보와 인적사항을 기록해놔서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답니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비지트 재팬 웹사이트에 등록하시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혹시 모르니 꼭 지참하셔야 해요. 이제 공항에서 나고야역으로 갈 건데요. 저는 편하게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공항철도에는 뮤스카이라는 특급 열차가 있었는데 기존 금액 890엔에서 추가금 300엔 정도를 추가 지불하면 공항에서 시내까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 급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언어 선택이 안 보이고 일본어만 계속 보여서 아무거나 눌러봤더니 역시 영어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키오스크 시스템에서는 모두 한국어 패치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신칸센이나 일반 지하철도 모두 한국어 패치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엔을 넣으니 거스름돈과 함께 표가 나왔어요. 개찰구에 표를 넣은 뒤 펀칭이 된 표를 다시 챙겨가면 된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올 때 다시 넣어야 하니 꼭 잘 챙겨두셔야 해요. 저는 나고야역으로 가는 3번 트랙에서 열차를 기다렸어요. 머리가 말해주는 나고야의 날씨. 바람이 엄청 불어서 머리가 다 망가진 거 있죠? 새벽부터 고데기 열심히 해서 왔는데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 금방 열차가 도착했어요. 열차 내부는 일반 지하철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한쪽은 의자 방향이 기차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망가진 제 머리를 바로잡기 위해 열차에 타자마자 제 머리부터 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잘 나와서 이리저리 카메라로 막 비춰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TMI지만 저는 굉장히 짱구를 좋아하는데요. 이건 해외 직구로 산 짱구 파우치인데 이번 일본 여행의 경비가 남긴 소중한 제 지갑이랍니다. 계산할 때마다 직원들이 카와이 신짱이라고 해줬어요. 갑자기 덜컹하고 열차가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앉은 자리가 열차 진행의 역방향이더라고요. 당연히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뒤로 가서 당황한 제 모습이랍니다. 뭔가 이렇게 일본어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진짜 제가 일본에 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열차 안에서 보는 나고야의 풍경은 그야말로 최고였답니다. 아무튼 저는 나고야역에 도착해서 나고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장어덮밥 히츠마부시를 먹고 숙소를 찾아가기가 제 일본의 첫 일정이랍니다. 저는 나고야 메이테츠 라인에 있는 쇼핑몰로 넘어왔어요. 여기 9층에 있는 마루야라는 히츠마부시 맛집에 갈 거예요. 구글 맛집을 완전 맹신하는 저로서는 고민 없이 바로 리뷰만 보고 결정했답니다. 나고야에서 히츠마부시를 먹으려면 웨이팅은 필수라던데 제가 오후 3시쯤에 가서인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나고야에는 히츠마부시 맛집이 정말 많은데 이 마루야라는 식당 정말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장어덮밥은 사이즈별로 가격이 달랐는데 저는 중간 사이즈인 3,750엔, 한국 돈으로 약 37,000원의 히츠마부시를 주문했답니다. 이렇게 마스크 봉투까지 챙겨주셔서 조금은 귀찮지만 마스크도 쏙 넣어서 보관했어요. 이 마루야라는 식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맛뿐만 아니라 고객을 세심하게 존중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탁월해서 좋았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히츠마부시가 나왔어요. 윤기 찰잘 흐르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숟가락인 줄 알고 덮밥처럼 먹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더라고요. 알고 보니 숟가락같이 생긴 주걱이었어요. 그저 밥을 앞접시에 옮겨 담는 용도였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어덮밥을 먹는 순간 인상이 확 찌푸려질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장어덮밥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먹자마자 감탄을 자아내는 맛이었어요. 쫄깃한 장어와 함께 달달하고 짭조름한 소스, 그리고 와사비와 쪽파, 제가 좋아하는 시소까지 곁들여 먹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은색깔 봉지는 뭔가 했더니 얇게 잘린 김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장어와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재료와 섞어 먹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일본식으로 따뜻한 차를 넣어 먹는 오차즈케 방식으로도 먹어봤어요. 한 요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으니 질리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마지막에는 따뜻한 녹차로 산뜻하게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정말 일본에서 먹은 식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였던 히츠마부시 맛집 마루야였습니다. 이제 나고야역에서 숙소로 이동할 건데요. 대부분 나고야 여행하시는 분들은 나고야역이나 사카에역 근처로 숙소를 잡는데 저는 그 중간인 후시미역에 잡았어요. 나고야역과 사카에역 둘 다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여서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제가 이틀 동안 머물 숙소는 바로 램프라이트 북스 호텔이었답니다. 저는 숙소를 정할 때 딱 2가지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첫째로 내부가 깔끔한지, 둘째로 교통이 편리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램프라이트 북스 호텔은 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조금 더 믿을만했고 숙소 컨셉이 라이브러리 컨셉이어서 뭔가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따뜻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곳이에요. 정말 머무르는 내내 너무 만족스러웠던 호텔이었답니다. 저는 싱글룸으로 예약했고 1박에 5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했어요. 무엇보다 호텔이 신축이어서 너무 깔끔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머물 숙소는
11층인 1103호. 이제 내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큰 창문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방이 큰 편은 아니지만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컨셉답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책을 뭔가 읽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냥 짐 올려두는 용으로 사용했답니다. 이게 왜 불이 안 켜지는가 했더니 카드키를 안 꽂은 거 있죠? 화장실과 샤워실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랐던 점 하나는 일반 호텔들은 그냥 마스터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서 온앤오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조명 밝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센스 있었던 것 같아요. 밝기를 낮추면 뭔가 어둑한 듯 하면서도 은은한 불빛이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에 항상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이제 숙소 구경도 마쳤으니 나고야를 한번 둘러봐야겠죠? 저는 후시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정거장인 사카에역으로 향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하철 표 살 때도 한국어 패치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일본어로도 표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 적응을 했답니다. 나고야 지하철은 열차 내부가 조금 좁은 것 말고는 서울 지하철과 큰 차이가 없었답니다. 약간 인천 1호선 같은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관광객은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사실 한정거장이라 걸어가도 되는데 밤이 되다 보니 바람도 좀 부는 데다가 조금 추워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사카에역에 도착해 오아시스 쪽 출구로 나오니 벌써 해가 뉘어졌더라고요. 일본은 해가 정말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바로 보이는 튜브전력 미라이타워. 오아시스 21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경하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고 화려한 느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 슬쩍 찍고 오아시스 지하로 구경을 갔답니다. 나고야의 중심지인 사카에에 위치한 오아시스 21은 공원과 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타원형 모양의 유리 천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제가 우주선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그리고 말로만 듣던 일본 지역 아이돌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관객이 한 5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완전 생 라이브로 부르는데 은근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서 끝까지 보고 박수까지 쳐주고 왔어요. 공연이 끝나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지나가다가 너무 반가운 캐릭터를 만났어요. 바로 토토로 스토어였는데요. 잠실에 있는 도토리 숲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귀여운 토토로 모형과 토토로 영화에 나오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따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토토로 OST를 들으면서 귀여운 소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뭔가 지브리 감성에 촉촉히 젖었답니다. 오아시스 구경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된장 돈가스로 유명하다는 야바톤 돈가스 집이었어요. 저는 사실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된장 돈가스를 먹을까 말까 꽤나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눈앞에서 바로 소스를 부어주시는데요.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 저는 게다가 프리미엄으로 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 프리미엄 라인이 꽃등심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였어서 뭔가 더 느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드신다면 꼭 등심으로 시켜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 앞에 있는 로손 편의점에 가서 야식을 살 거예요. 순간 익숙한 초록병이 보였지만 우선 일본에 오면 꼭 먹는 호로요이 복숭아 맛 하나 챙기고
이거는 기린에서 나온 레몬 맥주 같은 건데 상큼하니 되게 맛있었어요. 꼭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거라서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사히보다는 저는 부드러운 기린 맥주를 좋아해서 하나 챙겼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서 3만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어요. 요즘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지 괜히 일본 물가가 싸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야식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감자칩부터 맥주, 밀크티, 컵라면, 젤리, 푸딩 뭘 이렇게 많이 샀는지. 일본 편의점은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이용했답니다. 다사다난했던 일본 나고야의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다음 날에는 오사카와 교토를 신칸센을 타고 다녀올 거예요. 일본 여행 두 번째 이야기도 곧 업로드 예정이니 다시 찾아와 주실 거죠? 지금까지 담비의 여행 로그 나고야 여행기 1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